오르는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가격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질 뿐이지 오른다는 심리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따라서 지금 집값의 안정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요 집값과 관련된 일은 아닐 테지만 요만큼 중에 요만큼 되시겠죠? 어떤 색깔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모든 공약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 공약들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까?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징그럽게 올라간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쪽을 원하고 계시든 저는 다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의 반대는 뭐 요거겠죠. 자,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분께서 되시든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주셔야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만히처럼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걸 본인들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수천 가지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기는 참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가만히 계셔 주시면 집값은 안정될 텐데요. 한쪽은 규제를 더 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공공이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쪽은 그나마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민간에게 맡긴다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시간이 나면 한번 뜯어보고요.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요. 왜 가만히 계셔주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너무 뻔해서 그래요. 뻔할 뻔. 샴푸가 있어요. 요걸 짜면 샴푸가 나오겠죠. 린스가 있고요. 컨디셔너라고 하나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린스라고 할게요. 린스를 짜면 린스가 나오고요. 바디를 짜면 바디워시가 나오죠. 지금 이게 이렇게 너무 뻔하다고요. 이 통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시작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손에 짜버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쭉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뻔한 거 말고요. 요걸 짜면 뭐가 나올까요? 요걸 짜면 뭐가 나온대요.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대선 공약들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까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뻔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중에 물량이 부족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GTX를 필두로 각종 개발 호재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까지 쭉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는데 물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반대쪽은 다시 튀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전 월세가 다 상승했고 이제 대체주택까지 번져서 빌라, 오피스텔 생수, 상가, 빌딩, 토지까지 모든 부동산이 지금 다 올라 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작정 누르기만 하면 다른 한쪽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걸 지금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됐는데 여기서 이걸 더 누른다면 얘가 더 올라갈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누른다고 하시니까 결과는 너무 뻔한 거죠. 아니 지금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어느 쪽이든 250만 채를 공급해 준다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이미 2022년부터요.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건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임기 내에 공급하실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에서 건설하냐 민간에서 건설하냐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임기 내에 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빵이라면 가능한데 아파트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따라서 지금 이 물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재고주택을 시중에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서울에서 집을 싸게 살 수 없는 이유, 뭐 같은 맥락인데요. 매물이 부족한데 개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것저것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물량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게 요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결국은 관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울에서는 이게 또 전부가 아닌 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땅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한정돼 있는 서울이란 땅에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재고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물량까지 부족했다는 거, 그래서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 이게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차피 올랐겠지만요, 이 오름세를 너무 가속화시켰다는 게 문제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정책이 이걸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은 너무 뻔해졌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요즘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봐도 매물 부족이라고 지저댈걸요? 정말 실상이 너무 뻔하잖아요. 집값이 안정되길 원하신다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 입장에서는 안정시키길 원하신다면, 그나마 안정시킬 방법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요, 얘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와 이거를 좀 개선해서요, 이렇게 시장에 물량들이 좀 나오게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들을요, 이게 오를까 내릴까 아주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나는 이미 지끈지끈한데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요, 그리고 이미 거래량은 다 죽었는데 뒷붙이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팩트는요, 지금 주택 가격은 어디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오르는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가격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질 뿐이지 오른다는 심리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따라서 지금 집값의 안정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켜서 요 오른다는 심리를 먼저 죽여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신규 분양 물량들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엎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신규 분양 물량을 당장 만들 수가 없으니까 기존 매물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임대 물량이 많아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당연히 이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색깔이 참 다르죠. 일단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끌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쪽의 생각은 다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세금 부담을 더 끌어올려서 집을 팔게 만드는 거고, 또 다른 이쪽의 생각은 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샀을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의 요 차이죠. 요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분께서는 요 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단정 짓고 계시는 거고, 이분께서는 요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요, 일단 지금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을 챙기는 그 꼴을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표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또 기존에는 다주택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내시면서 이미 파신 다주택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달갑지 않을 거고, 어쨌든 이것저것 생각할 건 참 많지만 당장 시장의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의 임대 물량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전세난을 완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갱신권을 청구해서 2+2 제도가 이 제도의 부작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고 종전처럼 2년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거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큰 방향성만 보면 요런데요, 지금 우리는 누르면 올라온다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더 누르겠다는 거고요,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내 명의 내 소유인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브랜드 아파트의 브랜드 커뮤니티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수요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직주 근접에 최대한 직장과 가까운 곳, 최대한 좋은 학군지, 최대한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 뭐 이런 곳들일 텐데, 이런 곳에 공공주택 250만 채를 건설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몇 안 되는 요 민간주택의 희소성만 더 올려주는 꼴, 입지 가치만 더 올려주는 꼴, 부러움의 크기만 더 크게 키워주는 꼴. 그러니까 같은 집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집은 우리의 욕심이고 바램이라면 여기에 있는 집은 현 시점과 타협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시는 건데,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치까지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양극화만 더 키워대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게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파란색도 존중하고 빨간색도 존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정말 집값이 안정되려면 양도세 중과로 사라진 매물들을 양도세 완화로 다시 나오게 해줘야 되고요. 임대차 3법으로 줄어든 전세 물량을 임대차법 개선으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또 핵심인데, 매매 물량이 많아지려면 다주택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임대 물량이 많아지려면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1주택자까지 같이 생각하면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 1주택자 분들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끼고 매매한 물량들이 많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이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집에 세입자로 계신 분도 어딘가에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셨고, 그 집에 세입자로 계신 분도 어딘가에 전세를 끼고 사셨을 거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갭 투자가 증가했고, 이런 그림을 만든 게 또 정부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실수요자들이 나중에 내 집을 들어가려고 할 땐 또 대출이 안 나오고, 얼음이에요, 얼음. 요즘 분들 이 얼음땡이라는 거 아실려나 모르겠네. 이 얼음을 했으면 땡을 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얼음을 풀어주실 분들도 결국에는 다주택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 꼬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밖에 없는 거고, 팔 때든 임대를 줄 때든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해줘서 시장의 물량이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분들이 해주실 일이 그게 아닌가. 살려는 사람도 가만히 냅두고 팔려는 사람도 가만히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치고받다가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선가 작동이 되는 거죠. 이 손이에요, 손. 근데 어디를 자꾸 건들면 이 가격에 왜곡이 생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의 공급 가격을 통제하면 이 건설사들은 마진이 줄어드니까 공급을 줄일 거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를 누른 건데, 이 공급을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럼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공급자도 고민이라는 걸 하게 돼요. 분양 가격을 예를 들면 5천, 이게 완판이 될까? 4천 완판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5,500에 분양을 해버리면, 가만히 있던 수요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분양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 분양단지는 미달이란 게 나게 되죠. 이 논리는 강남이 아니라 뉴욕 맨하탄에 가도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가 평당 1억인데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1억 5천에 분양을 한다면 웬만해선 미달이 나겠죠. 이게 분양단지가 미달이 나줘야 되는데 지금은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잖아요. 가만히 냅둬야 되는데 가격을 통제했으니까 미달이 한번 나면 또 다른 공급자들도 웬만해서는 미달난 분양가 밑으로 또 분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비싸다 그러면 또 미달이 나는 거고, 그럼 또 밑에 가격을 고민해 보는 거고,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나 고민할 가격이 된다 그러면 완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든 팔려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냅둬서
오를 때도 생각하고 내릴 때도 생각해야 되고 오를 때도 생각하고 내릴 때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지. 집을 살려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분들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집을 살려는 결정보다는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매매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 매매로 사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 집을 또 사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매매 가격이 끌어올라가면 또 전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거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자들은 또 분양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익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면 다시 또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양쪽에서 알아서 치고 받다 보면 어떤 이유로 가격이 쭉 올라가서 왜곡이 됐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요 가만히에요, 가만히.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내가 이 통을 들어서 이게 샴푸라고 생각해서 손에 쭉 짰는데 이게 샴푸가 안 나오고 초콜릿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럼 이거 맘대로 이렇게 못 짠다고요. 샴푸를 짰는데 초콜릿이 나오고, 린스를 짰는데 알코올이 나오고, 바디를 짰는데 생크림이 나왔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해 보신다면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무턱대고 짜지 못하신다고요. 아파트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고, 지방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고, 빌라가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떨어지면,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 아무리 유동성이 넘쳐나도 섣불리 부동산을 투기할 수 없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신규 물량이 모자란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전세 가격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이면 이건 가격이 오를 게 너무 뻔한 시장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양도세 문제가 해결돼서 시장에 매물이 출회하면 시장에 매물이 출회해서 물량이 증가하고 또 한편에서는 임대차법이 개선이 돼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제공해줘서 임대 물량까지 이렇게 더 많아지게 해준다면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는 시장이 돼버리고요. 이게 원래의 시장이죠. 원래의 시장. 원래의 시장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뻔한 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시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아이는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주사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또 마음이 아픈 거고, 그렇지만 엄마든 아빠든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죠. 근데 엄마는 당장 아이가 아플까봐 주사를 안 맞게 해줄게 라고 생각을 했고, 아빠는 당장의 예방접종이 좀 아프더라도 독감에 걸려서 우리 아이가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주사는 맞아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 아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아빠는 미울 거고 당장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는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집값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져서 틀렸다는 욕도 좀 먹고, 이건 제가 맞았잖아요, 반박도 해보고, 이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집값이 빨리 안정이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집 걱정을 안 하시고 생업에 몰두하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침매들이었습니다.